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바닷가 앞으로 위치하고 있고 생활 편의 시설도 아주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바닷가 시골 마을 속으로 위치한 오늘의 집은 대지와 주택을 단돈 900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될 상황도 없고 권리상 하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900만 원에 빠짐없는 구성을 모두 가져가시면 되고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만한 시골집을 찾고 계셨거나 바닷가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만한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바다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여러분께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엄청나게 저렴한 시골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상세한 주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주위로 위치한 주차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촬영 시점은 대략 여름쯤이고 900만 원으로 취득 가능한 충격적인 가격대로 낮아진 상태로 이제는 살만하다 생각되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주택까지 이어진 도로를 통해 걸어가다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펼쳐진 바닷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닷가와 가깝고 너무나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한 곳이지만 주변으로 위치한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도 좋은 편에 도심지까지 이동하기에도 좋은 곳이라 외지분들이 시골집을 매수하신 뒤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하시거나 세컨하우스로 사용 중인 곳도 많이 있었으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을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지붕이 수리된 상태로 아주 깔끔하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주변 환경을 둘러봐도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없어 아주 맑고 깨끗한 환경이었습니다. 주택 내부를 확인해보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집에는 소유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중이고 곳곳으로 정리해야 할 폐기물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은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들이라 정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막기 위한 비닐 천막도 보이고 담벼락이 무척이나 높은 상태였습니다. 주택 외벽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조금 필요하다 생각되기도 하지만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생각되긴 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10.48제곱미터 33.4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56.68제곱미터 17.1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럭조의 슬레이트 위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65년입니다. 주택 면적은 17평 정도가 되지만 나머지 제시외 건물들도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라 생각보다 더욱 넓게 주택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된 상태로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모두를 취득 가능합니다. 항공에서 주택을 살펴보면 지붕은 확실히 수리가 됐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고 주변으로 위치한 주택들은 빈집으로 방치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택이 수리 후 직접 사용 중인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 면적은 149제곱미터 45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작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택의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빈집까지 모두 취득해 사용하신다면 대략 130평의 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부족한 텃밭 공간과 주차 공간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뒤편으로 위치한 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해 보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을 경유하지 않으면 별다른 공사가 불가능한 맹지이기 때문에 헐값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하나의 시골집을 보더라도 주변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돈 되는 물건을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보면 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실히 확인 가능하며 전면부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관련해서 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이동해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49제곱미터 45평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상세히 살펴보면 바로 옆집에서 해당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점을 확인 가능한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형태로 사용 중이셨고 마을 대부분의 경계면이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고 계셨고 외지에서 주택을 매수하신 뒤 입주하신 분은 이러한 내용은 알고 계셨지만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파악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추후 국가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할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경계 위로 건축된 주택은 대지경계를 벗어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주택의 대지경계를 침범하는 상황이긴 하나 뒤편으로 위치한 주택이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사항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편으로 위치한 빈집의 경우 대지 면적이 84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까지 모두 취득하실 경우 대략 130평의 면적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자체가 평당 3만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앞 토지를 경유해 들어가는 맹지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모두를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뒤편 토지 소유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모두를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지 앞으로 위치한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폭은 2m에서 3m 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 집 앞까지 이동은 가능하지만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한 공터에 주차 후 걸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경계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56.68제곱미터 17.1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슬레이트 위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65년입니다. 주택의 외벽은 몰타리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내벽은 벽지 마감, 창호는 샤시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으로는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으며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옆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조적조의 슬레이트 위 함석 지붕으로 이뤄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8.5제곱미터 2.5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철파이프조의 슬레이트 위 함석 지붕으로 이뤄진 가축시설이고 면적은 18.6제곱미터 5.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철파이프조의 비닐하우스로 이뤄진 물치장이고 면적은 12.5제곱미터 3.7평.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목조의 슬레이트 위 함석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12.2제곱미터 3.6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미음번은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화장실 공간이고 면적은 2제곱미터로 0.6평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제시외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포함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10.48제곱미터 33.4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담벼락이 높은 편이라 채광이 잘 들어오진 않지만 높은 담벼락을 철거해 주신다면 좋은 채광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넓게 펼쳐진 바닷가는 남해가 되며 갯벌과 바닷가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까지 걸어가신다면 1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자차를 통해 이동하신다면 2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위치한 생활편의 시설까진 자차 기준 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집 주변으로 소재한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3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차가 없더라도 이동은 가능합니다. 강진군청까지도 자차 기준 1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집 주변으로 이어진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아주 편하게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좋으니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단돈 900만원짜리 바닷가 시골집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모든 모든 내역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강진, 해남, 진도, 목포, 영암, 보성, 장흥, 완도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강진군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으로 이동하실 때 시간이 조금은 소요되긴 하지만 도로 환경이 좋은 편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서 한번 살펴보면 북측으로 강진군청이 보이고 그 위편으로 남해고속도로가 소재합니다. 집 주변으로 지방도와 국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 강진군청 방면으로 이동하신 뒤 편의시설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곳으로 위치한 칠량 면사무소 방면으로 이동하시더라도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입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축사가 위치하긴 하지만 해당 주택까지 피해를 끼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마을 앞까지 이어진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다 집 앞으로 이어진 2m에서 3m 폭의 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차가 없어 버스를 타고 이동하신다면 마을 앞으로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들어가시면 되고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선 집 앞으로 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 주변으로 위치한 공터에 주차를 하신 뒤 걸어가야 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맞는 상황이었으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을 취득하시려면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뒤편 주택까지 함께 취득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만약 대지 경계를 침범했다고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철거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지료 청구가 예상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다소 아쉽게 작용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권리 분석과 정확한 주소, 금액적인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6021 소재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 295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86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수회차 유찰로 인해 단돈 94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7회차에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인 유찰시마다 20%씩 낮아져 8회차엔 750만원, 9회차엔 6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3만원에서 19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입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43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7회차로 진행 중인 토지 가격은 140만원입니다. 모든 건물들은 2,400만원에 평가됐고 7회차인 현재에는 79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평당 가격은 20만원이고 8회차엔 16만원, 9회차엔 13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표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45평이지만 빈집으로 방치된 뒤편 주택까지 취득하신다면 130평의 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33.4평이고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블럭조의 슬레이트 위 강판지붕, 제시외 건물들은 조적조, 철파이프조, 목조, 함석지붕,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65년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3회차에 1,862만원에 낙찰된 내역이 있지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셨다는 생각 때문인지 미납된 내역이 있으며 지방도시의 소멸의 여파 등으로 인해
지방 도시의 낙찰가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시골집을 취득할 기회를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무엇 하나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확인해보면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봉황리 소재, 보련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마을 지대로서 주변 환경은 문안시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이고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부지 및 진입로로 이용 중입니다. 주택에는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고 지상의 타인 소유 건물이 침범하며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뒤편 토지에 걸쳐 소재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와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고 모든 건물들은 채무자의 소유로서 모두 포함입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를 확인해보면 2022년 9월 23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별다른 내역이 없어 인수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 꼭 현장에 방문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